안녕하세요. EP 데일리 토픽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31일 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마다 올리는 영상의 제목을 EP 데일리 이슈에서 EP 데일리 토픽으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하루하루 있는 이슈들을 다 상세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방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시기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목차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미국 대선의 과정이 어떤지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은 미국의 상원, 하원의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2018년에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와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기타 이슈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선은 과정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직선제를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의원을 선출한 후 당별 전당대회를 합니다. 당별 전당대회는 우리나라의 경선과 같은 개념으로 최종 대통령 후보를 선출합니다. 그 후 공식 선거운동과 TV 토론을 진행하고 선거인단을 선출합니다. 선거인단 선출하고 그 뽑힌 선거인단이 대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선거인단 선출에서 선거인단 대선 투표까지는 약 한 달의 기간이 있으며 11월 3일에 선거인단이 선출되면은 선거인단 투표는 12월 14일에 진행됩니다. 선거인단이 대선 투표를 한 후 270표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선거인단은 국민투표로 뽑히게 되는데요. 상원의원 100명, 하원의원 435명,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3명이 배정받았고 총 538명이 선거인단으로서 간접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특이한 점으로는 미국은 승자 독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한 주에서 50%가 넘는 표를 받은 후보에게는 그 주의 표 100%가 다 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는 선거인단이 55명인데 공화당 쪽에 50% 이상의 표가 들어갔다면 캘리포니아의 주 55표는 모두 공화당 쪽에 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A주와 D주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주는 선거인단이 총 50명이고 B 후보에게 27표, 그리고 C 후보에게 23표가 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D주에서는 B 후보에게 5표, C 후보에게 15표가 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주의 경우에는 B 후보가 50%가 넘는 득표를 하였기 때문에 A주의 50표는 모두 B 후보에게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D주는 C 후보에게 20표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절대적인 표 수는 B 후보에게 총 32표, C 후보에게 총 38표가 갑니다. 하지만 승자 독식 방식이기 때문에 두 주의 결과로는 B 후보가 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거인단들이 자신 소속 정당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신이 없는 선거인 또는 배신 투표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2016년 당시에도 10명이 적발되었는데 얼마 전 미국 대법원이 이런 배신 투표에 대해서 불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들이 자신의 정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상원, 하원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며 2년마다 3분의 1이 투표로 교체됩니다. 주마다 2명씩 뽑고 있고요. 미국은 50주여서 총 100명입니다. 하원의원의 경우 인구 비례로 그 인원수가 각 주마다 배치되며 임기가 2년이고 총 435명이 선출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체결하는 조약을 승인할 수 있는 조약 승인권이 있습니다. 또한 상원의원, 하원의원 모두 2년마다 투표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의 경우 4년에 한 번씩 하죠.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와 겹치지 않는 것을 중간선거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2018년에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은 2018년 하원의원 중간선거 결과입니다.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232석, 공화당이 198석으로 민주당이 우세를 점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2018년 중간선거 상원의원의 결과입니다. 상원의원의 경우 공화당이 52명, 그리고 민주당이 47명의 상원의원이 뽑혔고, 그렇게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과연 대선에는 누가 당선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아래에 있는 주인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총 55명의 선거인단이 있고,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55표가 모두 바이든 후보에게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190표를 앞서며 대통령 당선이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와 바이든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 여론조사 기관은 바이든의 승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도 이런 여론 기관들은 힐러리가 87%의 확률로 당선될 것이라 얘기를 했었고,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결과입니다. 또한 2016년에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한 트라팔라 그룹에서 이번에도 트럼프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이는 샤이 트럼프, 즉 트럼프를 마음속으로는 지지하지만 겉으로는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과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하면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글 트렌드에서도 2016년과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바이든의 승리가 굳혀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트럼프는 이번 대선의 부정투표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편투표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세 가지의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편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현장 투표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우편투표를 하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이 점을 악용해서 현장 투표 결과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승리를 선언한 후 우편 및 사전투표 결과를 신임하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개표 결과에 따라서 재검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재검표 소송은 마감 기한이 있고, 이 마감 시한이 지나면 개표 상황까지의 최다 득표자가 그 할당 선거인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재검표 소송은 연방 대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는 9월 새로운 보수파 대법원 판사인 베럿이 임명이 확정되었고, 보수 대 진보 비율은 대법원 내에서 6대3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화당이 보수고 민주당이 진보파입니다. 어쨌든 6대3인 상황이기 때문에 재검표 소송이 있다면 트럼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들의 재투표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한 주에서 2개의 선거인단 명부가 도착할 때 어떤 명부로 할지, 아니면 그 주만 투표수에서 빼야 할지 정확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란이 많을 것이고 시간도 계속 갈 겁니다. 시간을 계속 끌다 보면 연방 하원들만의 재투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연방 하원들의 재투표가 진행되면 각 주당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한 표씩 가져가게 됩니다. 현재 민주당이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는 있지만 각 주별로 보면은 50개 주 중에
26개 주가 공화당이고 23개의 주가 민주당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방 하원의 재투표가 진행되게 되면 트럼프가 당선되게 됩니다. 또한 지난 15일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사생활 자료가 대거 유출되어서 바이든의 실제 지지율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터 바이든이라는 인물은 바이든의 차남으로 그의 노트북에 있는 사생활 자료들이 대거 유출되었었습니다. 이 자료들 중에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업체인 부리스마의 대표와 당시 부대통령이었던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과의 만남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우크라이나 당국에 부리스마의 비리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게 3천에서 4천만 달러를 받아왔다는 증거가 있다고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는 러시아의 정보 공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기타 이슈입니다. 빅히트가 보호 예수 물량이 추가 해제로 최저가 14만 2천원에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1일 확진자 수가 9만 1000명으로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유명 석유회사 엑손모빌에서 14,000명의 해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석유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재정이 어려워져서 그런 것인데요. 경쟁사인 BP/PLC, 로얄 더치쉘도 비슷한 규모의 인원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아마존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22%, 알파벳의 경우 14%, 아마존의 경우 37%의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EP 토픽이었습니다. 내일 모레에 새로운 영상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미국 대선에 대해서 그저께도 간략하게 다루었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하면서 가능한 시나리오와 영향을 받는 산업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